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거울 속 내 얼굴에 환하게 피어난 웃음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웃게 될 줄 사실은 몰랐다. 퇴직을 앞둔 어느 날에 나에게 누군가 앞으로 당신은 더 자주 웃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을 떠날 때 나는 자유 대신 막막함을 떠안았고 해방감보다 상실감이 먼저 밀려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며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확인하던 그 루틴이 사라졌을 때 나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떠돌았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들 말하지만 그 시작이 꼭 행복하거나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 시작점에서 가장 무기력했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무의미하게만 흘러갈 것 같았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 안에 웃음을 되찾게 한 계기들은 거창하지 않았다. 작고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인생의 새로운 맛을 알려주었다. 이제 나는 퇴직을 앞둔 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이 나이에 웃을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 생긴다고. 그 변화의 이야기들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올해 68세가 된 이재문 씨의 이야기다. 그는 은행에서 35년간 일하다 명예퇴직한 후 처음 1년은 거의 우울증 직전의 상태로 보냈다고 한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가족들과도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는 내가 이 집의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니 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진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런 그를 바꾼 것은 의외로 동네 도서관이었다. 우연히 들른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고 용기를 내어 참여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어색했지만 한 권의 책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다. 그 모임을 통해 그는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고 매주 기대되는 약속이 생겼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요즘은 당신 얼굴에서 웃음이 보여서 좋아.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을 웃게 만든 건 역할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것을. 퇴직 후에도 다시 사회 속에 자신을 녹여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되살려냈다. 두 번째 사례는 64세 여성 장명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교직에서 정년 퇴직한 후 자신을 철저히 퇴직자라는 이름 아래 가두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무술모한 존재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런 그녀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우연히 접한 공방 체험이었다. 친구의 권유로 나간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에서 그녀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느꼈고 그날 이후 공방을 찾아다니며 하나둘씩 수업을 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소규모 플리마켓에도 참가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손주 이름을 딴 비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내 손에서 나온 걸 보고 웃는 얼굴을 보면 나도 덩달아 웃게 된다며 가르치는 일은 멈췄지만 창조하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무대가 달라졌을 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찾았다는 그녀의 변화는 많은 퇴직자들에게도 기감이 된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에 접어든 강수영 씨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퇴직 후엔 몸도 안 좋고 친구도 없고 재미도 없다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실버 운동교실에 참여하게 됐다. 처음엔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이 운동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 유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운동을 함께하는 또래들과의 수다, 가끔씩 떠나는 소풍 그리고 공동으로 가꾸는 작은 텃밭까지. 그는 퇴직하고 처음으로 오늘 뭐하지? 가 아니라 내일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몸이 달라지고 나서 마음도 달라졌다고 한다. 통증으로 움츠렸던 몸이 조금씩 풀리자 마음도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과 같은 퇴직자들을 위해 실버 건강 길잡이라는 블로그도 운영 중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그의 말은 퇴직 후의 삶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타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처럼 퇴직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시작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반드시 침묵과 고독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이전에는 몰랐던 나, 이제야 만나는 진짜 나의 모습이 숨어 있다. 다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가꿔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 웃음은 젊은 날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중년 이후의 회복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깊고 따뜻하다.
퇴직 후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는 고백은 단지 개인의 회복담이 아니라 누구나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향한 가능성의 증거다. 그러니 퇴직이 두렵다면 그 안에 숨겨진 웃음을 먼저 상상해보자. 인생의 웃음은 나이가 드니 더 깊어진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퇴직 후 5년 이 나이에 이렇게 웃을 줄 몰랐다는 고백은 단순한 개인적 감상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와 퇴직 인구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겪는 지금, 이러한 감정은 더 이상 예외적인 경험이 아닌 다수의 중장년층이 겪는 변화의 단면이다. 과거에는 퇴직이 곧 쇠퇴의 시작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퇴직은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고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전환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경제적 생산성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퇴직 이후 삶이 반드시 무력하고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3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이재문 씨는 관계를 통해 자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고 장명자 씨는 취미를 확장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으며 강수영 씨는 신체적 건강이 회복되자 정서적 여유와 사회적 기여의 동기도 되살아났다.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일에서 삶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점이다. 퇴직 전까지의 삶은 대부분 조직 안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움직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직업에 의해 규정되었고 소속감은 직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퇴직과 동시에 그 정체성이 해체되면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는다. 문제는 이 해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자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사회적 고립과 우울, 심지어 건강 악화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반면 이 시기를 재정의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퇴직 후의 삶에서 더 큰 만족을 경험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계 회복이다. 조직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나 취미 공동체와 같은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독서 모임이나 운동교실, 공방 수업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관계의 장이다. 이 장은 경쟁과 성취 중심이 아니라 교류와 공감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둘째는 배움의 연속성이다. 퇴직은 업무의 종결일 뿐 학습의 종결이 아니다. 오히려 퇴직 후야말로 진짜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시기다. 제2의 전공을 삼는 이들도 있고 기술을 배워 창작에 도전하는 이들도 많다. 이는 뇌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며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셋째는 신체 리듬의 회복이다. 노동 중심의 삶에서는 휴식이 사치처럼 여겨졌고 몸은 늘 혹사당했다. 그러나 퇴직 후에는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설계할 수 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걷기, 요가, 자전거 타기 등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경험은 많은 퇴직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다. 넷째는 작은 기여의 경험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는다. 퇴직 후에도 이 감각은 필요하다. 작은 봉사활동, 후배 멘토링, 마을 행사 참여 등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감각을 제공한다. 이는 정체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자존감 회복에도 기여한다.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퇴직 후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웃음도 만족도 관계도 모두 회복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좀 쉬자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오히려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시대에 목적 있는 쉼을 계획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다. 매일 산책하기, 일기쓰기, 요리하기처럼 일상 속의 사소한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끈다. 동시에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공공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퇴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과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한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퇴직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누구나 퇴직 이후의 삶이 인생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간을 소진의 시간으로 둘 것인가, 재창조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변화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된다. 이 나이에 이렇게 웃게 될 줄 몰랐습니다. 라는 말이 퇴직자들의 공통된 진심이 되는 사회, 그 사회는 단지 나이 든 이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다.